자, 필기하세요, 여러분. 10초씩 잡아드릴게요, 한 장면에. 저까지 잡힙니까? 이쪽으로 봅시다. 여러분이 나중에 20살이 돼서 딱 사상을 겪으면 겪을수록 느끼겠지만, 사실 삼성을 경영하는 거나 GS25 편의점 경영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똑똑한 친구들은 사실 환경에 따라서 되게 억울함? 억울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비참함? 비참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많이 겪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똑똑함 뿐만 아니라 아웃라이어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갔구나 이미. 여러분 정규분포라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대다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흘러가는 인생이 제일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계층의식이 있고 계급의식이 있단 말이야. 뭐 중학교 때는 여기 있는 애들이 일진이겠지. 1.5진쯤 되는 양아치들이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얘네가 얘네를 못 살게 굴잖아. 그럼 얘네들은 솔직히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행동은 못해. 그러면 차 선택, 플랜 B를 뭐라고 선택하냐? 내가 여기로 굴러 떨어지진 말아야지. 이건 남자애들이 보통 이럴 거야, 아마. 학교 폭력이 좀 있거나 아니면 그런 동네. 뭐 여자애들은 제가 여고를 다녀본 적은 없으니까, 여중을 다녀본 적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들은 바, 그러니까 들은 바야. 여총 집단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의 얘기를 들은 바. 한 4명 있어도 쉽지 않대요. 4명 있어도 뭐 2명 쪼개지거나, 뭐 3명 1명 쪼개지거나, 뭐 골치 아프대. 뭐. 그렇다고 난 잘 몰라. 뭐. 본인들이 다 겪고 있는 일이겠지, 이제. 근데 여기서 내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참 의도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이 주먹으로 아웃라이어가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 새끼들이 또 제일 많이 있는 데는 깜빵이야. 사고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남들 평균대로만 살 수 있겠어요? 개성이란 게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어떤 측면에선 아웃라이어가 될 수밖에 없어. 외모든, 힘이든, 권력이든, 부든, 능력이든, 머리든, 성적이든, 뭐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도구들이 다 이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하는 거고. 뭔가 이게 빨리빨리 깨우쳐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힘든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을 들여다보면 내가 되게 생소했던 느낌들이 드는 이유가, 저도 여러분 같은 중딩 잼민이, 고딩 잼민이 시절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중딩 잼민이, 고딩 잼민이 때 여러분 했던 고민들 저라고 안 했겠어요? 근데 잊고 살다가 다시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보여. 보인다고. 내가 자꾸 이런 얘기 해주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일단 수능 기출이 1994학년도부터 있는데 2004학년도까지 기출은 그냥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5학년도부터 유의미한데, 현실적으로 이 시기에 출제됐던 수능은 요즘 고1 수준까지밖에 안 되고요. 이 시기에 출제됐던 게 고2, 3 수준이고요. 이 시기에 출제됐던 게 고3 1등급에 3등급 들어가려면 이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3등급 이내가 안 되면 인설이 힘들다는 건 다들 알고 있고, 요즘은 인설 대학 안 가면 무의미하다고 다들 또 생각을 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자빠진 저 모순 덩어리는 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역할은 수능 날까지 여러분한테 추진력을 드리는 거지만, 그 추진력은 대학이라는 허들 당연히 넘고 또 남을 만한 추진력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과업을 하루하루 해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이걸 고3 때 처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지금부터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잘 따라와서 내신 1등급 반 1등 해보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힘들어도 좀 버텨보고 일단 수업을 좀 들어오세요. 클리닉도 좀 오고 듣고 이게 좀 적응되고 3월 말쯤 돼서 느낌 좀 잡히면 4월 달에 딱 잡으면 1등급 나오는 거 일도 아니니까. 근데 좀 그렇게 합시다. 사실 그래 얘들아. 제가 수업 시간에 놀 수 있고 노닥거릴 수 있고 장난치고 재밌게 하다 보낼 수 있어요. 존나 재밌는 얘기들 썰들 많이 풀어드릴 수 있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5월 달에 애들 다 나가 그럼. 성적 안 나온 책임 다 나한테 있고. 차라리 지금 좀 빡빡하고 힘들더라도 정석대로 제대로 해서 결과 만들어 놓는 게 제 역할이고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잘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힘든 이유가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해야 될 게 많아요. 중1, 2, 3 때 이미 어느 정도 갭이 벌어져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방학 때가 승부인 거야. 그러니까 매일 또는 매주, 매 순간 꾸준히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방학 때 벌어진 격차를 좁히든지 아니면 격차를 벌리든지 그런 성격의 과목들이 영어 수학이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고 있는 거 보면 엉망진창이야. 다 죄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다들 씨발 화살 쏘고 있고 조총 쏘고 있는데 기관총 하나 갖다 준 거야. 쓰는 방법을 좀 배우자고. 그냥 저는 화살이 좋아. 이지랄 하지 말고. 그냥 저는 조총 쏠게요. 막 이지랄 하지 말고 제발. 기관총 갖다 줬으면 빨리빨리 배우시고. 기관총으로 안 끝납니다. 나중에 핵무기도 갖다 드리려니까 잘 쓰시라고. 자, 이건 경제 가장 기초적인 원리로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보통 Y축에는 P 프라이스 가격을 적고요. X축에는 퀀티티 양을 적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생산자라고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면 자, 라이언 뚜껑이에요. 이게 뭐 시장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막 갑자기 요즘 포켓몬빵 황장에서 사더라 누가. 그런 것처럼 애들이 갑자기 환장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자. 자, 그럼 보세요. 얘가 1,000원이었는데 지금 물건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2,000원이라도 파세요. 3,000원이라도 파세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미 1,000원으로도 수익을 남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0원, 3,000원이 되면 더 큰 수익을 벌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자 입장에서는요. 가격이 높아질수록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한때지. 내년에도 과연 포켓몬빵 사고 있겠냐? 그거 썩어나. 아무도 안 사 이제 내년 되면.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너무 생산이 많이 돼도 가격은 유지되기 힘든데 그 단계는 나중 단계고요. 일단 생산국선. 자, 가격이 높아질수록 많이 생산해서 팔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이제 1,000원짜리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자, 이제 아이패드. 자, 아이패드 이거 애플 케어랑 해가지고 한 250만 원 줬어요. 미쳐가지고 250만 원. 네, 가격 얘기하면서 내 어이가 없는데 이 TV 가격이야 거의. 아무튼 이 아이패드 하나 250만 원이야. 근데 갑자기 이게 500만 원이 됐다고 쳐봐. 어떻게 사 우리가? 한 달 월급이 250이야. 이번 달 월급 받아가지고 얘를 하나 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00만 원 됐대. 그럼 못 사는 거거든. 자, 무슨 얘기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가격이 올라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갑자기 아이패드가 50만 원 됐대. 개꿀. 나 그러면 250만 원 있었는데 이걸로 아이패드 5개 살 수 있는데 좋아 5개 사가지고 엄마 아빠 주고 동생 주고 나 하나 갖고 여자친구 줘야지. 즉 가격이 떨어질수록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 곡선은 생산 곡선은 이 그래프고 이 그래프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곡선을 정비례 반비례 식을 정비례 반비례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건 기본 세팅이 돼서 이 경제 기초 원리에서 어떻게 확장되냐? 오늘 그 서막이에요. 이렇게 확장될 수 있어요. 얘는 이 그래프가 평행 이동하는 거를 설명해 줄 거예요. 같이 봅시다. 1달러. 항상 1달러는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라고 얘기했었죠? 씁시다.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당연한 거예요. 4대 의무와 4대 권리 알죠? 뭐 납세 의무 이런 거 알죠?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뒤가 정부 가치가 높아집니다. 조세 원칙 중 하나가 공평가세, 즉 잘 보세요.
중 하나면은 뒤쪽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그런데 뒤도 정보가 중요해지는데 중 하나 더 중요해지고요. 환원하면 더더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글의 주제는 조세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매우 중요하다, 뒤지게 중요해요. 즉 조세 부담 누구한테 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개빡세게 완전히 주제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조세 전가 현상이 벌어진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고, problem, effect,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되든 원인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2단락에서는 cause,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역시나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가는 주제 세팅된 핫플레이스에서 주제 세팅을 한 거예요. 뭐라고? 조세 전가 현상에 대해서 다룰게 라면서. 필기하세요. 15초 드립니다. 필기하세요. 해야 돼, 얘들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도 하다 보면 바뀌어요. 양적 변화는 질적 변화를 수반하고요. 뭐든지 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엉덩이로 하시면 돼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일단. 운동 잘하는 거 별거 없어.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보면 잘할지 듣는 거예요. 공부도 일단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게임도 일단 많이 해봐야 잘하는 거고요. 뭐 연애 많이 해봐야 잘하는 건데 물론 이제 시작 자체가 어렵긴 하겠지만 일단은 많이 해보시라고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빨리 필기하고 손으로 써보고 뭐든. 됐죠? 계속 갑시다. 정부가 볼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부과했어요. 1,500원에서 뭐 100만 자루 거래되고 있었으면은 100만 자루 곱하기 100원 해가지고 1억 세금을 내야 될 건데 중요한 건 그런 숫자 계산이 아니야. 이로 인해 앞쪽이 원인 C, cause, 뒤쪽이 결과 E, effect입니다. 손실을 입게 되잖아. 그럼 생산자는 문제니까 해결하려고 하겠죠.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가격을 높이려고 하겠지. 왜? 아니 옛날에는 그냥 1,500원 100만 자루 팔면 되는데 갑자기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니 가격이나 올려야 되겠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다 누가 내주냐고요. 그 어떻게 돼? 반대로 소비자 불만이 또 증가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니? 가격 조정 과정이 거쳐지고 결과적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 가격은. 됐죠? 현상에 대한 요약 정리. 근데 이거를 이렇게 줄글로 처리하잖아요. 되게 이해가 어려워요. 왜? 우리가 수학의 어떤 함수들을 말로 설명했다고 생각을 해봐. 당연히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애들아 그래프로 그려서 이해해보렴이라고 그래프 해석 문제로 낸 거예요. 자, 그래프 해석하는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자, 일단은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축이에요, 축. 그래서 X축, Y축을 보세요. X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quantity, Q, 판매량이고 Y축은 P, price, 가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미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demand, 수요 곡선 D는 우하향, S, supply,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조세 부과 전에의 공급 곡선 주황색으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의 균형점은 여기 100만 자루 1,500원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자 2단락에 나와 있었던 첫 번째 사건,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야, 100원씩 더 내. 그럼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손해보기 싫으니까 100원만큼을 갑자기 올리겠죠. 이해됐어? 그럼 S1이 S2로 평행이동 됐을 거라고요. 야, 자 그냥. 자는 척 하지 말고 자. 깜짝 놀랐네. 너희 이거 아까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있어 이제. 자는 습해. 그냥 자. 제발 졸리면 누워서 자요 그냥. 제발 눈 감고 이러고 있지 마. 눈 감고. 공부하는 척 그러고 있지 마. 나 깜짝 놀랐어요. 손은 움직이고 있는데 눈 감고 있어가지고.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S1에서 S2로 조세 부과가 되다 보니 생산자 입장에서는 100원을 더 내라고? 그냥 가격 올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가격 올렸으면은 그거를 소비자가 내고 있냐고. 아니라니까.
그래서 소비 곡선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새로운 가격과 수량이 결정이 될 거라고요. 됐니? 그래서 첫 번째 가격을 높이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균형점은 여기로 바뀌는 거죠. 됐어? 그래서 Q, P라는 새로운 좌표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이 될 거라고요. 소비량과 가격이 결정이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 웃겨가지고. 내가 했던 거 다 쓰고 있으니까 웃겨서 그런 거야. 야, 나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봤을 거 아니야. 요런 거. 고민하는 저 이러면서 맨날 자고, 씨발. 고민하면서 이렇게 있고. 요즘 안 때리죠? 때리나? 이 동네 때린다는 소리, 내 소문을 들었어. 이 동네 남고는 내가 체벌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또 맞았던 거 얘기하면 진짜 또 한 30분 얘기해야 되지. 자, 계속 봅시다. 1번 선지. 조세부가 후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번 선지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프 해석을 했으면은 1번 선지 같은 거 바로 보일 거고요. 자, 아까 그 100원이 조세액이었잖아. 그래프 해석하면 역시 2번 선지도 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근데 봐, 여러분. 새로운 상황을 줬어요. 조세를 100원이 아니라 50원으로 주면. 그럼 봐, 얘들아. 지금 100원 때문에 이만큼 녹색만큼 올라간 거잖아. 50원만 올리면은 50원이니까 절반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원을 올리면 S3 50원이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S1보다는 위로 평행이동, S2보다는 아래로 평행이동이잖아. 근데 선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S1이 오른쪽 아래로 간다고 했으니까 정답 3번. 결국에는 뭐예요? 평행이동 묻는 문제였던 거야. 우리 중1 잼민이 때 배웠었죠? 모른다. 공부 안 했다. 오케이. 공부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필기하세요. 이해하고 있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별거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별거 없어. 자, 좀 이따 필기 계속 하시고 필기 좀 이따 체크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3단락으로 갑니다. 한편 그러면 앞의 내용과 뭔가 반대되는 건데, 자, 위쪽은 보세요. 생산자한테 조세를 내라고 했더니 소비자한테 전가가 된 거고, 반대로 여기는 소비자한테 내라 그랬더니 생산자한테 전가가 되나 봐요. 한편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앞뒤를 대조한 거죠. 필기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이펙트,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또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4단락에서 그 원인을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정리해놓고 나면은 선생님 15초 잡아주고 이쪽으로 오세요. 얘들아 잘할 수 있지? 이쪽으로 오세요. 1단락 주제 세팅, 조세 증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래프 해석을 시켰고, 2단락은 생산자한테 조세 내라고 했더니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경우, 3단락은 소비자에게 조세를 내라고 했더니 생산자에게 전가되는 경우. 그럼 어떤 경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라고 다시 한번 구조를 잡은 거죠. 자, 가격 변동이 생겼을 때 소비량 변화가 어려우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생산량 변화가 어려우면 생산자한테 전가가 된다라고 결정 짓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필기하시고 아래쪽 구조 잡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필기한 거랑 제 필기 색깔펜 비교 대조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싱크가 100%인 학생이 거의 안 보입니다. 80%인 학생, 60%인 학생, 20%인 학생, 그냥 아예 안 맞는 학생,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는데, 자, 오답 정리 앞으로 두 가지로 할 거예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틀린 이유도 적겠지만 싱크로율에 안 맞는 것도 적을 거고, 특히나 구조도 못 그리는 게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느낌을 잡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제가 수업 시간 전후에 이제는 수업을 빡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담도 하고
여러분 오답 정리할 시간도 드리고 필기할 시간도 드리는데 그런 시간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가제로 내줘봐야 국어는 되는 게 아니야. 되게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끌고 가야 되거든. 근데 편한 방법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문학작품 외우려고. 아니 병신도 아니고 왜 못 외우냐고요. 시간 잡아놓고 계속 돌리면 외우게 되는 거야. 그런 데선 여러분의 인생이 변별되지 않아요. 생각 좀 해봐. 니네가 문학작품 외우면 인생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경제 원리를 이해하면 달라지지. 투자할 때와 빠질 때를 아니까. 확률적으로 이 주식을 지금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의미 있는, 더 확률적으로 높은 판단을 하게 될 거니까. 그것만이겠어요? 여러분 진로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장래희망 써서 내라 그런다며 솔직히 그거 알고 쓸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의사를 겪어봤어요? 선생님을 겪어봤어요? 운전기사를 겪어봤어요? 못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어보지 않았어도 간접체험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간접체험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성찰하고 시대정신을 읽어보고 간접체험을 하면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는 거야. 그거는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고요. 근데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누가 해결해줘요?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아, 인생은.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해결해야 되는 나이가 온 거라고요. 3년 뒤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발 좀 그렇게 잘 해가시길 바라고. 자, 4달러. 자, 물음표 Q, question. 자, 어떻게 결정이 된대요? 자, 제품 가격 변화에 따른 반응. 이게 답이래요. 예시를 들어줬네요. 자, 가격이 올랐고요. 혹은 내렸고요. 소비자가 변화를 못 바꾸는 경우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라는 거예요.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못 바꾸는 경우 생산자 부담이라는 거예요. 됐죠? 필기하세요. 제발 필기하세요. 15초 잡아주시고 일로 오세요. 그래서 저 정도 지문 문제풀이까지 3분 컷 나와야 돼요.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오려면.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잘 뭐 그 얘기를 하지 말,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어떤 실장님들이 자꾸 저한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공부를 아예 안 했지. 아니 너희도 그렇잖아. 너희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 안 하는 거지. 저는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냥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정확히 생긴 거죠. 하이라키. 남자들은 그거를 빨리빨리 깨우쳐야 돼요. 사실 여학생들이 이미 깨우치고 있거든. 여학생들은요, 진짜 한 3명, 4명, 자, 2명이 친하면 거의 그럴 일이 없어. 근데 여학생은요, 3명부터는 무조건 계층이야, 진짜. 골 때려요.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처럼 일진 무리가 있는 그런 집단도 있겠지만은, 일진 무리가 없는 집단이라도 여초에서는 막 5명, 6명 있잖아. 막 패 갈려가지고 난장판 돼. 아마 다 겪고 있을 거야. 안 겪고 있으면 진짜 그거는 운이 좋은 거거나 아니면 내가 대장인 거야. 애들이 못 건드는 거야, 나를. 아니면 그냥 개쌍 마요이야라서 니네가 나를 뒷담을 까든 말든 씹든 말든 나는 그냥 내 인생 간다. 그런 애들은 그런 걸 의식도 안 하겠지만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여중 여고를 겪으면서 여초 사회를 겪으면서 그 문화에서 완전 거의 멘탈 털리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계층이야, 계층. 하이라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생각을 해봐. 자, 룩, 외모. 어떻게 더 이상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물론 이제 방학 때 성형수술 할 수 있겠지. 스타일 바꿀 수 있겠죠. 외모. 근데 외모는 한 축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모든 걸 못 바꿔요. 룩, 외모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테이터스. 사회적 지위. 머니, 돈. 게임. 어떻게 세상을 대처할 것인가. 이 4가지거든,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길에 선택을 한 거야. 공부라는 선택으로 또는 정보 처리라는 선택으로. 여러분 잘 들어요, 진짜. 여러분이 국어라는 과목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관점을 길러주고 그런 근본이 되는 가치관을 바꿔주고 토대를 만들어주고 지식을 만들어주고 뭔가 통찰하고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란 말이야.
되게 중요한 일종의 연습 게임이에요. 인생이 있어서의. 잘 겪어내시라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부 보셔야 돼요. 지금 본인 인생에 너무 만족한다. 마음대로 살아. 그런 인생이 있으면. 근데 내 인생이 지금 뭔가 불만이다. 해결 방법이 여기 있다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속 봅시다. 필기 끝났고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항상 얘기한 첫 번째 문제는 주제 구조 묻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관편이 있죠. 자, 그럼 봐봐. 아까 되게 중요했던 1번 선지 내용 있잖아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 변화에 따라 반응을 보이냐. 이거 사달락에 나왔었던 주제인데? 1번 정답인가? 일단 정답 같거든? 자, 불안하니까 2번 선지 볼게요. 야, 조세라는 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혜택이 되니? 3번 선지. 아니지. 지금 기본적으로 조세를 하나당 100원 내라 그랬으면 100원 내야 되는 건데 그게 누구한테 더 부담이 가느냐가 조세 전가 현상에 대한 원리나 정의 이해잖아요. 맞죠? 물품 단위당 조세액은 그대로야. 4번 선지? 아니라니까. 지금 시장의 가격 조정을 거쳐서 누군가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격 조정 때문에 누군가한테 부담이 가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정답 1번이겠구나.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뭐 세분의 그러니까 제발 읽는 건 기본적으로 해. 여러분 고등학생이 글을 못 읽는다는 건 되게 웃기는 거 아니냐? 지성인이 지식인이 글을 못 읽어. 병신이냐고 진짜. 여러분 요즘 자꾸 뭐 문해성, 문식성 이런 얘기 하거든. 그건 이미 초등학교 재미 때 끝나는 거예요. 요즘 왜 자꾸 문해성, 문식성 얘기를 하냐면 요즘 여러분이 독해해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사실 인스타야, 페메라고요. 니네 친구들 사이에서 페메 보내고 주고받을 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 남자애들은 안 복잡해. 이 새끼들은 존나 단순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여자애들끼리는 그거 존나 복잡하단 말이야. 진짜. 그 점 하나 보내는 거랑 2개 보내는 거랑 3개 보내는 거 실수하면 난리 난다. 그럴 정도로 복잡해.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와는 매체가 달라졌고 다른 매체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정보를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문해성, 문식성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이 다시 튀어나온 것뿐이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3년은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면 여러분의 청년 장년기에 이 동네에 있을 일이 별로 없어.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 국가예요. 지방은 소멸한다니까. 멸망한다고, 멸망. 없어져요, 지방이. 옳든 그르든. 화산 폭발이 오르니 그르니 개소리 하지 마. 그냥 사회 현상이에요. 어차피 못 바꿔요, 여러분 혼자서는. 여러분 혼자 바꿀 수 있는 거 딱 하나야. 지방대를 가냐, 인서울대학을 가냐. 정신 차려 빨리. 그 자꾸 지금 환경에서 그 3년에서 자꾸 여러분이 거기서 뭔가 큰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첫 번째 문제는 주제구조 문제고 조세전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조세전가 현상이 뭐야? 자, A한테 조세를 내라고 했더니 그게 일부 B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 선지 소비자나 생산자 누가 가격 변화에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조세 전가가 된다. 정답 1번이라고. 전체 가장 핵심 정보니까. 2번 선지 조세라는 거는 부담되는 문제인 거지 혜택이 아니라고. 3번 선지 정부는 조세를 100원 내라고 했어. 가격을 1,600원을 올리는 과정에서 시장 조절에 따라서 가격이 1,600원과 1,500원 사이로 결정이 되면 100원은 100원대로 내는 거고 가격이 오른 만큼 소비자도 손해 조세를 또 내야 되니까 생산자도 손해 그 얘기였다고요 지금. 5번 선지 시장 가격 조정 기능에 따라서 세금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 주제 핵심 원리 잡고 있으면 선지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 어떻게 오답 냈는지 보이면서 잡혔을 거고 44번 아까 풀었고 자 45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는 원리를 선지 사례에다가 적용하는 문제인데 자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가격 변동했을 때 소비량 변화가 어려우면 소비자가 부담 먹는다. 생산량 변화 어려우면 생산자가 부담 먹는다.
그래서 기업 소비자가 소비량 변화 기업 소비량 변화 어려워요. 당연히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여기는 니은은 생산량 부담이 어려워요. 생산량 변화가 어려워. 당연히 생산자 부담이 높아진다 그랬었죠. 자, 1번 선지 볼게요.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오렌지를 구입해버리면은 그냥 소비량 변화 어려운 게 아니라 소비량 변화를 확 줄여버렸네. 2번 선지도 마찬가지. 커피 안 사면 그만이지. 소비량 변화에 어려움이 없네. 3번도 마찬가지. 갑자기 엘라스틴 가격이 올랐어요. 딴 거 사면 되지 뭐. 소비량 변화 어렵지 않네요. 1, 2, 3번은 전부 다 소비량 변화가 어렵지 않은 거. 전부 다 아웃.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인데 잘 봐. 사과를 원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과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생산량 변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얘는 생산량 변화가 쉬워요. 그럼 정답은 5번밖에 없겠네. 왜? 보세요. 야, 얘는 패션 상품이잖아. 이거 완전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행 지나면 얘는 똥값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아야 돼. 생산량 변화를 못 시킨다고. 이해됐어요? 재고 처분해야 된다? 생산량 변화가 안 돼. 됐죠? 니은이겠네. 정답은 5번 칸. 됐죠? 필기하세요. 15초도 일단 필기하시고 여기 30초씩 잡아주세요. 필기 잘 하시고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요. 자, 현재 시각 9시고요. 9시 10분까지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